출신이시다 보니까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을 보고도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 네. 물론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던 상황 우리가 하나하나 가슴 네. 쓸어내는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되게 처음에는 분노스러웠죠. 군이 또 이렇게 비상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도구가 돼서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분노스러움도 있었고 한편은 두려움과 우려였죠. 또 군이 저렇게 완전히 국가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선봉에 서 있구나. 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가가 후퇴하는 모습 참 막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는 꼭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군 네. 내부에서 진상 조사를 통해서 네. 계엄 세력 정리, 네. 뭐 계엄에 협조했던 그런 인원들에 대한 정리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 분노스러워서 그 장교 군에 전화를 했었죠. 옛날 이렇게 연결됐던. 네. 지금 어떤 상태냐 하니까 김용영 국방부 장관이 군단장들과 화상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합참 지통제실에 와서 대기하면서 네. 하고 비상계엄이 맞고 뭐 특전사가 출동을 헬기로 이미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아우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공유하면서 네. 이렇게 했었죠. 네. 지금 저희가 내란의 밤 때 있었던 국회 본청 앞에 계엄군과 시민들의 충돌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맨몸으로 이렇게 막아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럼요. 우리 시민들이 저 총든 군인들을 총칼을 대항해서 다 든 군인들이잖아요. 그런 저기에 막아선 거죠. 진짜. 저 화면만 봐도 네. 저도 지금 떨리네요. 네. 저 당시 진짜 상황이 목숨 떠오르면서. 걸고 저렇게 한 겁니다. 저렇게 또 군인들이 과거 5.18 민주화 항쟁 때처럼 진짜 그 총 개머리판으로 한 명이라도 시민을 쳤다면 거기서 또 충돌이 일어나고 예, 다치고 흥분한- 피가 흘림 흥분되고 저러면은 걷잡을 수 없을 텐데 군인들도 사실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에 평생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에게 총뿌리를 대라니까 의의가 없으니까 총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저렇게 소극적으로 작전을 했던 거죠. 네. 천만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군인들도 지금 들어보니까 트라우마가 심하다 이런 얘기도 네.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적을 향해서 총불을 겨녀야 되는데 네. 우리들이 국민들 향해서 총불을 겨눌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들 네. 자괴감이 들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실제 처음에는 출동할 때 뭔가 있거니 했겠죠. 뭐 간첩이나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 하고 군인들 출동해서 봤는데 네. 국회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시민들이 한가하고 계시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군이 어떻게 국민께 총뿌리를 들어대겠습니까? 우리 네. 젊은 저 병사들과 부사관들, 장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 일체 안 하고 몸으로만 이제 몸싸움을 했던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천만 다행이죠. 천만다행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헬기가 뭐 늦게 도착한 그런 네. 부분들도 네.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가 선포됐을 때 뭔가 계엄 비상 사태가 벌어져서 네. 비상 계엄 요건에 맞는 일이 있어야지 뭐가 있지. 그럼요. 평온한 상태에서 계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네. 국민께서 하셨던 거고 네. 국민들께서 하셨는데 네. 노상원 수첩을 보면은 정말 충격적이고 민주당 대표 뭐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 네. 다시 수고하려는 계획도 세웠고 그럼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교전 상황을 만들려고 무인기도 보내고 네. 뭐 헬기도 저공 비행을 하고 여러모로 북한의 뭐 반응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극을 한 것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몄다. 네. 이것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사실 전쟁 일어날 뻔한 거죠. 완전히 전쟁을 유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이가 내란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나 국지전을 유도했던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양에 그것도 김정은 관저인 15호 관저의 위에까지 무인기를 보내서 삐라를 뿌리고 그것도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일가를 욕하는
예전 같은 바로 대응 군사 도발을 했는데 네. 그때 북한은 다행스럽게도 러시아에 파병 보내고 뭐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사적으로만 위협을 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일당은 자기들의 내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네. 국민을 안중에도 없이 전쟁을 막아야 되는 그들이 전쟁을 오히려 획책했다.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음. 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가 예. 일어날 뻔했죠. 전쟁은 통상 불에 비교하는데 거기 보면은 노상원 수첩 말고 여인형 메모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최소 안보 위기 네. 그거는 국지전을 의미하고 최대 노아의 홍수가 나오잖아요.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뭐 이런 물바다로 만들겠다. 그런 전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최대 전쟁까지도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진짜 천인공로 할 놈들이죠. 윤석열, 여인영, 노상원, 네, 김용현 전부, 등등 네. 재판을 거쳐서 네. 단죄를 하게 될 텐데 내란 특검이 이제 평양 무인교육과 관련해서 윤석열 재판 절차 중에 추가 구속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윤석열이 어쨌든 풀려나기 전에 그럼요. 이 내란 재판 1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풀려나는 그 날짜 이후에 선고가 나오게 되니까 네. 어쨌든 추가 구속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6개월이면 풀려나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 구속을 풀려나지 못하게 한 것 같고, 근데 이것도 법원 구태타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외환죄 특히 이적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긴 했는데 걱정이죠. 그래서 사법부도 저는 내란에 가담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특검에서 사법부까지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를 수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 수사를 할 기미가 없어서 네.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법원 앞에 가서 또 내란 특검 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3주째. 그러니까요. 이제 네. 1년이 지나도록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네. 지적, 비판의 네. 목소리가 큰 상황이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네. 대한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서울중앙지법하고 서울고법 모두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 네. 그리고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 1심 구속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을 네. 검토 중이다. 네. 이런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지도부에서 고심했던 네.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렇죠. 고심했고 예. 특히 전현희 최고위원하고 저하고 3대 특검 대응위원회를 꾸리고 있어서 그 목소리를 제일 많이 냈죠.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법안도 저도 공동 발의를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발의했고요. 네. 지금 어저께 법사위에 법안 소위를 통과했어요. 통과했더라고요. 그럼 오늘 쯤인 법사위를 통과되면은 네. 조만간에 예상 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부터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그 최고위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좀 우선권을 다른 법안보다 최우선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무총리 한덕수가 구형이 됐는데 재판이 12월 21일일 거예요. 네. 재판 1심이 끝난 바로 2심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돼야 2심 내란 전담 재판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로 내년 1월 예, 20일 잡혀 내년 있고 1월 아마 20, 2월 그렇죠. 중에 윤석열에 대한 그렇죠. 1심 선고가 있을 것도 예상이 그렇죠. 되는데 내년 20일이죠. 네. 그 전에 다 이것이 전에. 완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네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주기현 재판부 모습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더 네. 이상 네. 또 영장 기각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박성재 그렇죠. 전 장관 포함해가지고 네, 예. 이런 걸 볼 때 지금 전담 재판부가 아니면은 이걸 돌파할 수 없겠구나 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같아요. 어저께 저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며칠 주장을 했던 것이 내란 전담
그 지금 내란 특위하고 3대 특위가 거의 다 끝나요. 최혜병 특검은 이미 끝났고 네. 내란 특검은 14일 날 12월 14일 날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12월 중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국수본으로 수사권이 넘어가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지금 아주 미완의 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종합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어제 제가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아하. 정청래 대표도 동의해서 강하게 하셨고요. 예. 그래서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에서 미지한 분야를 다시 특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수본에 가면은 거기 뭐 형사 수사나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 n분의 1로 수사가 되다 보면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제대로 된 내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못한 거 이런 것들 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종합 특검 2차로 한번 더 발의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가고 있죠. 종합 특검.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특검 3대 특검 뭐 순직 해병 특검은 마무리가 됐고 네.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은 미완의 미완이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특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시한이. 네, 얼마 안 남았는데 할 게 너무 많죠. 최혜병 같은 경우는 사실 임성근 구명로비가 제일 중요한데 경로설의 배경 그 실체가 안 밝혀졌고 그걸 밝혀야 되고 내란 특검에서는 아직 사법부 조의대가 내란에 관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를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 특검으로 가야지 국수본에서 수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내란의 주불은 꺼졌지만 잔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종합 특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고 네. 김건희 특검은 더 하잖아요. 진짜 많은 의혹이 지금 수사된 게 거의 몇 개가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은 박성재 전 네. 장관하고 주고받은 네, 네. 메시지 이것도 네, 좀 네. 알려주고 있던데 네, 할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